9번째 방법은 나 자신을 심리적으로 탐구하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바로 나 자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감정을 잘 이해하고 나의 행동이나 생각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알게 되면 인생의 많은 부분에서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자신을 돌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나 자신을 심리적으로 탐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몇 가지 방법을 통해 자신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진지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종종 일상에 쫓겨서 자기 자신에게 묻는 시간을 가지지 않는데 이 시간을 통해 내 안에 있는 진짜 생각과 감정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나는 어떤 기분인가? 나는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걸까?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이 질문들은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나를 탐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자기 비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문을 던지면서 나 자신에 대해 비판하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 많이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는 태도가 필요해요. 왜 이렇게 감정이 상했을까? 라며 그 원인을 깊게 탐구하는 것이지 왜 이렇게 느끼지? 라는 식으로 부정적으로 자신을 판단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친절하게 다가가세요. 다음으로는 심리학적 도구나 기법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더 나아가 감정의 흐름을 잘 따라갈 수 있게 돕는 도구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심리 검사나 성격 유형 검사를 통해 나의 성격과 행동 패턴을 알아보는 방법이 있죠. 이런 도구들은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데 유용합니다. 다양한 검사들이 온라인에서도 제공되니 무료 심리 검사나 MBTI 같은 성격 검사를 활용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내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점에서 스트레스를 받는지 등을 알 수 있어요. 또한 감정을 일기 형식으로 기록하는 것도 매우 도움이 됩니다. 하루 동안 느낀 감정이나 생각들을 쭉 기록하면서 나의 감정 흐름을 추적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오늘 기분이 좋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그리고 반대로 기분이 나빴다면 그 원인과 내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적어보는 거예요. 이러한 기록은 나 자신을 심리적으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명상입니다. 명상을 하면서 나의 내면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죠. 명상은 특히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명상을 하면서 자신에게 주는 질문을 떠올리면 평소에 몰랐던 내 감정이나 생각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명상 중에는 마음속에 떠오르는 모든 감정을 흐르게 하세요. 감정을 억제하지 말고 그 감정들이 지나가도록 두세요. 이 과정은 나 자신을 깊이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거의 경험과 기억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때때로 과거의 경험이나 기억 속에서 나의 행동 패턴이나 사고방식의 뿌리를 찾을 수 있어요. 내가 과거에 어떤 일을 겪었고 그 경험이 현재의 나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돌아보는 것도 중요한 심리적 탐구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때 과거의 나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아픔이나 상처도 나의 일부이고 그것이 나를 성장하게 만든 경험임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해요. 이 모든 방법을 통해 자신을 심리적으로 탐구할 때 중요한 것은 인내심과 지속성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알 수 없고 자신을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나만의 심리적 특성을 파악하면서 더 나은 자기 돌봄을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자기 심리 탐구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지만 그 효과는 굉장히 크죠. 그 어떤 치료나 외적인 방법보다 자신을 더 잘 알고 이해하는 것이 진정한 자기 돌봄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탐구하고 이해하는 것, 그 자체로 진정한 내면의 힐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10번째 방법은 사회자원봉사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느 순간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죠. 그런 만큼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 또한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사회자원봉사는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으로 자신도 그로 인해 큰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원봉사는 대부분 금전적인 보상 없이 진행되지만 그 과정에서 얻는 보상은 금전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집니다. 사회자원봉사를 시작하기 전에 중요한 것은 자원봉사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나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혹은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내가 가진 시간과 노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생각하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가진 능력이나 시간, 에너지를 누군가를 위해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면 더욱 의미 있는 봉사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여러 곳에서 제공하는 봉사 기회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요즘은 인터넷과 각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까운 곳에서 진행되는 봉사활동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청이나 자원봉사센터 혹은 지역 커뮤니티에서 봉사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봉사활동들이 많으니 디지털 자원봉사라는 형태를 통해 비대면 봉사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선택할 때 중요한 점은 자신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분야를 찾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동물보호봉사, 환경보호봉사, 아동청소년 멘토링, 노인복지봉사 등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자신이 어느 분야에서 마음이 끌리는지 혹은 과거 경험이 있는지 고민해 보세요. 봉사활동을 통해 내가 더 큰 보람을 느끼기 위해서는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활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자원봉사는 특별한 준비물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기본적인 준비물은 있으면 좋겠죠. 편안한 옷과 운동화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봉사활동이 길거나 힘들 수 있기 때문에 편안한 복장과 신발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봉사활동을 진행하면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기록할 수 있는 노트를 준비하는 것도 유용합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느낀 점이나 생각을 적어보면 나중에 그 경험을 더 큰 의미로 되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봉사활동을 진행하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점은 바로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기쁨입니다. 도움을 줄 때 그 사람이 고마워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는 나의 사회적 연결망을 확장하는 데도 유용합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은 나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공동체 의식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봉사 활동을 통해 자기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내가 남을 도울 때 내게 부족한 점이나 내가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을 알게 되기도 해요. 예를 들어 청소년들에게 교육적인 도움을 주는 봉사 활동을 하면서 자신도 배워가는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봉사를 통해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문제를 잠시 잊고 다른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봉사 활동을 마친 후에는 자신을 너무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봉사 활동을 통해 자기 만족을 느끼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활동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또한 봉사 활동 후에는 그 경험을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내가 왜 이 봉사 활동을 시작했는지, 어떤 점에서 가장 의미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더 큰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회자원봉사는 돈이 거의 들지 않고 우리가 가진 작은 시간이나 노력이 누군가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가치 있는 활동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마음을 열고 주변을 돌아보면 누군가에게 나의 작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도움이 나에게 돌아오는 보람은 금전적인 가치로는 설명할 수 없는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자기 돌봄의 일환으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기 성장입니다. 마지막 방법으로는 여행 일기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여행 일기는 단순한 여행 중의 기록을 넘어 자기 돌봄의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여행을 떠날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들과 장소, 문화를 마주하며 그때의 감정과 느낌들을 오롯이 담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여행을 떠나면서 경험한 것들을 일기로 남기는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환경에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여행을 떠날 때마다 새로운 장소와 사람을 만나고 그곳에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해볼 수 있습니다. 그때 느꼈던 감정과 경험을 기록하는 여행일기는 단순히 그날의 일상을 남기는 것 이상의 가치를 지닙니다. 그 기록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어떤 변화를 겪었고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중요한 흔적이 됩니다. 여행 일기를 시작하려면 먼저 적당한 일기장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행 중에는 가벼운 노트나 다이어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에 들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작은 크기로 준비하면 더 편리합니다. 요즘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여행일기도 많이 보급되어 있지만 손으로 직접 기록하는 여행일기의 감동은 디지털 기록과는 다른 특별함이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종이로 기록을 남기는 것을 추천합니다. 일기에는 날짜와 여행지, 그날의 주요 경험들을 적고 중요한 것은 그날 느꼈던 감정이나 생각을 솔직하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담아 오늘 너무 행복했다. 이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눈물이 났다. 이번 여행에서 배운 점은 무엇일까? 와 같이 나의 감정을 그대로 적어보세요. 여행 일기를 작성할 때 특별한 규칙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느낀 감정과 경험을 솔직하게 적는 것입니다. 여행 중에 오감을 자극하는 경험들을 기록하면 더 생동감 있는 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날 느꼈던 냄새나 들었던 소리, 맛본 음식의 풍미 등을 담는 것이죠.
이러한 작은 디테일이 나중에 다시 일기를 읽을 때 당시의 느낌을 더 선명하게 떠올리게 도와줍니다. 또한 여행 중에는 여러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매일 조금씩 기록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기록하려고 하면 힘들 수 있으니 매일 그날의 경험을 간단히 기록해두고 여행이 끝난 후 그 기록들을 되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여행이 끝난 후에 다시 일기를 읽어보며 그때의 감정이나 생각들을 되새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행 일기를 쓰는 과정은 내가 여행을 통해 무엇을 얻었고 어떤 성장을 했는지 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여행 일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점은 내면의 변화입니다. 새로운 장소에서의 경험은 우리가 몰랐던 자신을 발견하게 도와줍니다. 여행이 단순한 즐거움에 그치지 않고 자기 성찰의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여행 일기의 가치는 더욱 큽니다. 여행 중 겪은 어려움을 기록하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적어보면 일상에서 마주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행 일기는 나와 미래의 나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여행 전의 마음가짐과 여행 후의 변화를 기록하며 내 성장 과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매번 여행 일기를 작성하면서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아가는 과정은 매우 즐겁고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또한 여행 일기를 다 쓴 후에는 정기적으로 그것을 되돌아보며 여행 중 느꼈던 감정이나 경험이 내 일상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행 일기를 작성하는 것은 그 자체로 자기 돌봄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여행에서 얻은 모든 경험은 우리가 자신을 돌보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행 일기를 통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사람인지, 세상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결국 여행 일기는 내면의 평화를 찾고 자기 성장을 돕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행을 통해 얻은 나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기록해 나가세요.